정부가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와 관련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격리 의무를 해제하면 환자 증가로 인해서 고위험군이 제때 치료받지 못할 수 있어서 의료체계 정비도 중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를 두고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를 말하는 걸까요? 예, 현재 지금 지속적인 방역 완화로 인해서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일주일간의 격리 의무하고 그다음에 실내 마스크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 먼저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일주일간의 격리 의무를 권고로 바꾸는 것이죠. 하지만 방역 당국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완화로 인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유행이 좀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서 방역 체제를 마련해야 되는데 실제로 뭐 그렇게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순기능으로 본다면은 사실은 진단 검사를 꺼리던 사람들도 이것이 권고로 바뀌게 되면은 진단 검사를 받고 자발적으로 사람과의 접촉을 줄이는 그런 방역이 될 수 있는 생활 방역이 될 수 있는 지속적인 방역이 가능한 상황일 수가 있고요. 사회적인 합의라 하면은 이 사업장이라든지 학교에서 아프면 쉴 수 있는, 즉 손해를 보지 않고 쉴 수 있는 유급 휴가 개념을 계속 갈 수 있는 이런 지속 가능한 방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합의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 이것들을 지금 전제해서 아마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네. 앞서 정부가 격리 의무를 이제 권고로 바꾼다면 고위험군이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 정비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 의료체계 정비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뭐 지금은 의료 체제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격리 의무가 권고로 바뀜으로 해서 사회적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늘어나게 되면은 사실은 고위험군 기저질환자 고령자들이 입원하기가 어려운 상황,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을 상정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금 고위험군의 경우 증상 발현됐을 때 바로 진단을 받고 먹는 치료제를 당일날 처방받을 수 있는 지금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그다음에 증상 악화 시에는 바로 입원할 수 있는 이런 의료 체제, 즉 이송 체제가 좀 더 보강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확진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을 예상을 하고서 한다면은 이런 것들을 미리 전제로 해서 준비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2급 법정 전염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사실은 치료비인 경우에 있어서는 본인 부담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인데 당분간은 이 의료 체제가 유지되고 확진자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이 입원비라든지 치료비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을 좀 방역 당국에서 부담하는 것이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증상이 악화하면 바로 입원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또 당분간은 치료비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보강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격리 의무가 만약 권고가 되면 이 아파도 이제 쉬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문화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각 사업장별이나 어떤 그 기관마다 어떤 지침이나 대책이 좀 필요하겠죠. 이건 좀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정부 또는 방역 당국에서는 이 체제, 즉 가이드라인을 미리 마련을 해서 이 가이드라인을 기본으로 해서 각 사업장이라든지 학교에 대해서는 세부 지침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본인이 손해보지 않고 아프면은 집에서 쉬면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자제할 수 있는, 즉 무리해서 출근을 한다든지 무리해서 등교를 함으로 해서 학교 내 혹은 전체 지역사회의 감염, 직장 내 이런 감염들이 더 늘어날 개연성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가이드라인을 지금 미리 준비를 해야만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격리 의무가 해제되려면 제도적 뒷받침이 꼭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교수님은 격리 의무 해제 시기가 언제쯤 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이미 지난달에 해제할 예정이었었는데 이것을 4주 연기해서 이번 20일 정도에 아마 해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금 당장 이것을 해제한다 하더라도 유행의 규모가 급속히 늘어난다든지 하는 것은 아마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지금 다음 주 중에 유행 상황, 지금 이번 주까지는 굉장히 안정적이긴 한데 다음 주까지의 상황을 잘 검토를 하고 그 이후에 지금 예정대로 20일 정도에 이것을 해제한다면은 큰 무리 없이 시행할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우리가 자발적인 방역 수칙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철저히 그 준비를 해서 지속 가능한 방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일단 지금도 시기상으로는 적절하다라는 그 개인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거고요. 자, 이제 백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모더나가 오미크론 특화 백신과 그 기존 코로나19 백신을 결합한 콤보 백신의 효과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예방 효과가 1.75배 높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정도면 의미 있는 차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의미는 있습니다. 하지만 1.75배라는 것은 항체가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이고 네. 이것이 어느 기간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는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뭐 게임 체인저가 되든지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어찌됐든 개량 백신이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죠. 아, 예. 하지만 백신이 만들어지는 것은 항상 바이러스의 변이보다는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백신이 이가 백신이긴 한데 BA 2.12.1이라든지 BA4 또는 BA5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고 또 올 가을 이후에 우리가 부스터샷 추가 접종으로 받을 때 그때 나오는 바이러스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가 확실치가 않아서 네.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우리가 개량 백신이라고 하면은 범 코로나 백신, 즉 코로나 전체에 대해서 예방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이런 개량 백신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것이 아마 올해 연내로 만들어지긴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그런 범 코로나 백신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우리가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코로나19처럼 또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된 원숭이 도창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원숭이 도창이 지금 29개 국가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1000건이 넘었다고 하는데 그 국가에서 풍토병 징후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29개국이라는 것은 예. 6일 날까지 데이터,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아마 7일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1033명 정도가 아워월드 인 데이터에 지금 나온 결과거든요. 네. 이것을 보면은 이 풍토병 이외의 지역에서 사망한 케이스는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네. 또 확산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역 사회에 뭐 급격히 확산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이기 때문에 예. 풍토병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론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인 경우에 있어서는 감염 경로가 사실은 접촉에 의해서 감염되기는 하지만 아주 밀접한 접촉이 아니면 감염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감염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잠복기는 상당히 길지만 21일의 그 잠복기 안에는 사실은 감염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예. 또 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리가 제네우스라는 이런 예방 백신 예. 또는 치료 백신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확산을 방지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바이러스는 이 밀접 접촉에 의해서만 감염이 되고 또 동물에 감염이 있다고 그러면 사실은 풍토병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우려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애완동물이라든지 혹은 야생동물 사이에서 이 바이러스가 감염이 확인되고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사람들이 감염됐다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은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아프리카에서는 대부분의 감염 경로가 그런 로덴트, 설치류들에 의한 감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감염은 굉장히 제한적이라서 지금 풍토병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이것이 풍토병으로 자리 잡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일단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 코로나19처럼 대유행한다거나 이런 가능성은 뭐 높지 않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코로나19 브리핑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